자,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생성한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에 따라서 복사하는 방법이 카피, 인스턴트, 리퍼런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여기서는 스피어를 선택해서 탑뷰에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에토올 폴리로 바꿔주겠습니다. 바꿔주고 축에서 0으로 놔서 모든 것을 0으로 놓으면 중앙이 정렬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복사하는 방법이 텍스트 복사하듯이 컨트롤 C 버튼 누른 후에 다시 컨트롤 V 버튼 누르면 같은 자리에 복사가 됩니다. 이때 클론 옵션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브젝트 카피, 인스턴트, 레퍼런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카피를 선택하고 생성될 오브젝트의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 바로 OK. 현재 같은 자리에 오브젝트가 두 개 있는데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시켜 보면 이렇게 같은 자리에 오브젝트가 복사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복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같은 자리에 복사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데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오브젝트를 이동하면서 아니면 회전하면서 크기를 키우면서 복사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다시 이번엔 화면에서 박스를 하나 선택해서 박스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하고 전부 정렬한 후에 이 박스를 Shift 키를 누르고 무브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대각선으로. 그리고 나서 마우스를 떼고 카피를 한 다음에 3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최초에 이동한 방향 그리고 최초에 이동한 거리만큼 개수가 추가되면서 복사가 됩니다. 이 뜻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거리만큼 최초에 움직이면 그 방향으로 그 거리만큼 계속해서 선택한 숫자만큼 생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로테이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로테이트 선택이 되고요. 로테이트를 선택해서 Shift 키 누르고 회전해서 카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선택한 축을 기준으로 같은 자리에 지금 같은 자리에서 회전이 돼서 지금 겹쳐 있죠. 오브젝트가 가지만 회전한 각도만큼 정한 숫자만큼 복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복사할 때 클론 옵션의 세 가지 속성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박스를 하나 생성하고요. 이번에는 퍼스펙티브 뷰를 확대하고요. 무브를 이용해서 복사해 보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무브 해서 마우스 버튼을 떼면 이렇게 클론 옵션이 뜨는데 카피하고 하나만 복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모디파이어로 이동해서 모디파이어에서 요 가지고 있는 기본 파라미터 값을 수정해 보면 이 복사된 선택한 것만 변화하고 이 복사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카피 복사는 이렇게 복사된 새로운 객체가 완전히 독립이 되어서 따로따로 작동하게 만들어준 게 카피 복사입니다. 이제 이것을 Shift 키 누르고 다시 복사하는데 인스턴스 복사해 보겠습니다. 인스턴스 복사하면 자 모디파이어 가서 파라미터를 수정해 보면 똑같이 수정한 게 그대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인스턴스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내가 복사한 오브젝트와 속성을 같이 해서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그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 인스턴스 복사입니다. 이때 이 속성을 끊어줄 수가 있는데 끊어주는 방법은 이동하는 거는 상관이 없고 이동했을 때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위치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동한 후에도 이 속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객체로 완전히 분리하려면 여기 보면 Make Unique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활성화 비활성화 되면서 버튼이 비활성화 됐죠. 그러면서 이제 독립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인스턴스 복사였고요. 마지막으로 레퍼런스 복사가 있는데 레퍼런스 복사는 개념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복사해서 레퍼런스 선택하고 OK 버튼 누르면 똑같이 복사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자 모디파이에 가서
선택해 보겠습니다. 속성이 요건 속성이 나오고 요건 속성이 안 나오죠. 지금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박스 보면 이 위에 복사된 새로운 객체에서는 이렇게 한 라인이 더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쪽으로 내려와야지 속성이 살아있고, 이때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인스턴스와 똑같은 상호작용을 하죠. 근데 이때는 박스 위에 있을 땐 상호작용하는 옵션이 뜨지 않고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레퍼런스는 복사된 오브젝트가 기본적으로 원본을 참조해서 원본이 변화할 때 변화되게 하고, 객체는 강제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만 변화가 상호작용이 된다는 의미인데, 모디파이어를 추가로 사용할 때 이것이 확실하게 차이를 나타냅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모디파이어의 하나를 올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쭉 모디파이어 창을 클릭하면 많은 모디파이어들이 있는데,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원본을 선택하고 모디파이어를 추가하면 이렇게 양쪽에 모디파이어가 다 추가가 됩니다. 자, 언두하고요. 그런데 새로 복사된 객체를 선택하고 모디파이어 선택하면은 이렇게 원본에는 추가되지 않고 새로 복사된 것에만 추가됩니다. 모디파이어를 보면은 요 분리된 선 위에 모디파이어가 적용돼서 원본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데요. 그래서 레퍼런스는 원본이 직접 변할 때 복사된 객체는 변하지만, 복사된 객체에 직접적인 추가 모디파이어 작업했을 때는 원본은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성을 이용해서 원본에 추가하는 모디파이어와 객체에 추가하는 모디파이어를 다르게 해서 작업할 수 있는데, 모델링 과정에서는 카피와 인스턴스가 주로 사용됩니다. 모디파이어 학습 과정에서 다시 한번 레퍼런스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린더를 선택하고 실린더를 중앙에 하나 생성합니다. 생성하고 원하는 크기,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사이드, 캡, 헤이트, 지금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다시 선택하고 이곳은 중앙에 정리합니다. 월드축의 중앙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복사하려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정확히 맞춰서 이번에는 스피어를 선택하고 스피어를 하나를 생성합니다. 생성하고, 자, 여기서 보시면 X축의 중앙에 놓고 이동해서 크기 적당히 모디파이어로 가서 적당히 조절해 주고요. 이렇게 겹쳐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겹쳐 있는 오브젝트가 되죠. 이 실린더 오브젝트를 둘러서 이 스피어 오브젝트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복사돼서 전체적으로 장식이 되도록 오브젝트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축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로테이트로 복사를 할 것이고 월드 측의 중앙을 기준으로 복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실린더를 둘러서 복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스피어 선택하고요. 월드 측에 저번에 학습했던 거죠. 유저 트랜스폼 코디네이터 센터. 월드 측의 코디네이터 센터죠. 월드 측의 중앙. 이렇게 하고, 로테이트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로테이트 선택하고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하고요. 복사를 하실 때, 축과 트랜스폼 할 때 학습했던 건데, 복사하실 때 이렇게 하면 여기에 복사된 각도가 나오죠. 이때 정확한 각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앵글 스냅 토글을 다시 키겠습니다. 앵글 스냅 토글을 키면은 원하는 각도에서 정확히 멈출 수가 있는데, 다시 캔슬 하시고 가서 보시면 여기 앵글 스냅 토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옵션이 나오는데, 이때 앵글 값이 지금 5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도마다 끊어서 정확하게 5도, 5도, 5도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30도로 할까요? 30도 하고 30도 됐을 때 마우스를 뗍니다. 떼고 나서 인스턴스 카피를 하고 360도에 30도니까 12개가 필요한데 하나가 있으니까 11개만 복사하면 되겠죠? 복사하면 이렇게 복사되죠. 원형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감싸는 장식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
요때 인스턴스 복사한 이유가 만들고 나서도 이렇게 크기를 조정하면 전체가 같이 조정되기 때문에 하나를 복사해서 여러 개를 만들고 또 원본을 수정하고 원본이나 여기에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어떤 걸 수정하더라도 모든 것이 복사된 모든 것이 똑같이 변하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여기서 에디트 폴리 해버리면 인스턴스 관계가 끊기게 돼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머지는 변화가 되는데 요거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에 이 관계를 유지하고 모디파이어를 적용하기 전에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은 자 여기서 크기는 정해졌으면은 먼저 에디터 폴리로 바꿔주시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복사를 하고 11개 선택하고 이렇게 복사됐죠. 이 다음에 이제 모디파이어에서 버텍스를 선택하고 버텍스를 이동하면 이렇게 모든 게 같이 좀 많이 잡아볼까요? 잡아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수정할 수 없고 같은 모양으로 변형되는 오브젝트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결국은 12개 정도 오브젝트지만 사실 수백 개의 오브젝트가 같이 변화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인스턴스 복사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응용하면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러가지 오브젝트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